안녕하십니까. 김성령 자율방재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태원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 한 4가지와 또 앞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그 이태원 사고 이후에 그 유명을 달리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또 사고를 당해서 지금 현재 치유를 받고 있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빠른 쾌유를 또 빌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애도를 또 표하면서 저희가 한동안은 좀 언론이든 유튜브든 좀 자제를 하려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이제 이 시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저 차후에 저희가 이런 또 크나큰 사고를 겪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오늘은 제가 재난 방지 업무에 한 36년 동안 종사한 전문가로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하고 개선 방안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 첫째, 사고 직전에 119에 신고를 받고 우리 방송 언론에 우리 소방서 그 관계 책임자가 나와서 너희는 신고받고 2분 만에 출동을 했다 하면서, 근데 2분 만에 출동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나 하는 의아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신고 전화를 받고 2분 만에 출동을 했는데 문제는 현장에 도착한 시간과 그 대응하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서 CPR을 해야 될 경우는 적어도 5분 이내, 그러니까 보통 한 3분에서 4분 정도가 그 안에 119가 오는 시간은 보통 한 7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분 정도 119가 오기 전 단계를 우리가 민간에서 보통 그 현장에서 만약에 사건이 발생되면 한 3분 정도 CPR을 해서 우리가 7분에 대한 119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한 3, 4분 정도만 CPR을 해서 그분에 대한 우리가 심정지 환자를 우리가 대응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CPR 119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119가 지금 2분 만에 출동을 했는데 이태원까지 현장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차가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서 20분, 30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면 그 CPR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기능 자체가 골든타임을 다 놓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 119 소방관들 내에도 보면 특수구조대라는 부분을 훈련과 교육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국가가 정부가 운영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좀 우리 119 특수구조단이 투입되어서 신속하게 헬기라든지 소방 헬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 우리 112 우리 경찰관들이 대응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한 분은 한 분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적인 기운이 모여가지고 이 압이 차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압이 차서 결국은 여러 가지 큰 참사가 이루어졌는데, 교통경찰관들에 대한 대응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라든지 수사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 점은 정확한 팩트가 나오고 정확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정부, 우리가 2004년도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4년도 6월에 소방방재청, 우리의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미국식 미 연방 피마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MDMS라 해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2천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지자체와 여러 지금 현재 그 기관과 이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재난통신망 구축도 지금 한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대한민국의 정부 지자체라든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은 조직 자체는 잘 구성하고 구축하고 만들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 용산구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용산구청에 방재직렬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난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BCP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공무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막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순환보직이라는 제도로 막 잡아 돌려버립니다. 6개월마다 막 인사 발령을 내고 막 이렇게 잡아 돌리다 보니까 이 업무에 가서 다 어떠한 업무도 다 맡아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래 하지만은 재난 관련 업무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막 순환 보직으로 돌리는 공무원들의 제도를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순환 보직 제도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 관련 업무에 한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데는 일반 공무원이 어느 정도 그 6개월 3개월 만에 그 습득하고 그 제도를 이해를 하고 우리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을 다 이해를 하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해서 가게 되면 인수인계가 새로 오시는 이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자체가 그 공무원만 월급 받는 직원 공무원만 이렇게 막 인원을 정축하고 막 정설해서 운영한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겠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부 지자체와 민관 협력 체계에 대한 부분은 확고히 다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지자체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좀 미흡하다. 이 현장 중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법제화돼서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의 자원봉사는 소방 기능에 정부의 월급을 받는 소방관들의 보조 업무는 의용소방대가 하고, 지자체 재난 관련 업무에 보조 업무를 하는 것은 자율방재단이 하고, 경찰서에 또 이렇게 보조 업무, 교통 관련 보조 업무는 모범 운전기사라든지 이렇게 체계화적인 법제화 지금 현재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기주의에 빠진 한심한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우리가 다 재난 관련 업무는 우리가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지역 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지자체 단체장과 재해대책본부장과 이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려고 국회에서 법제화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7년째 계속 반대를 하고 무슨 재난 업무는 자기들이 다 해야 된다. 재난 업무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근데 이거를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단체가 한심한 단체들이 좀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런 사건 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후 관리에 뭘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이 뭐 체계적인 게 없어요. 지금까지 뭐 성수대교 우리가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삼풍백화점 나아가서는 그렇게 아픔을 크게 겪었던 세월호 사건, 그다음 요번 이태원 사건을 겪으면서 사건에 대해서 사후 처리 이후에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재난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기구를 확대했었습니다. 국민안전처 만들어서 또 사건 사고가 발생 안 하니까 또 정권이 바뀌고 정치 노름에 결국은 또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져서 불과 4년도 안 돼서 또 그냥 흐지부지 재난 관련 업무가 없어져 갖고 지금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본부 2차관 산하에서 지금 업무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재난 관련 업무는 우리 백년지 대계를 보고 정부 조직에 하나의 국민안전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선거로 당선돼 가지고 별정지 공무원으로 갑자기 당선되신 분들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 대표, 뭐 민의의 대표,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 지방자치단체 228개 시, 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분들은 재난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대책본부장입니다. 근데 재난이 발생하면 재해대책본부장인데 이분들 당선만 되면 재해대책본부장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어느 누구도 가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 당선되신 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 뭐 자부지간 국가의 별정직으로 공무원으로 당선돼서 선거로 뽑힌 분들은 의무적으로 공무원 뭐 우리가 연수 교육 받듯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내가 그 지역의 재해대책본부장에 대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대처법 몇 가지 법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임무와 역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난이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안전교육에 좌우지간 포함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 구청장, 군수가 재난이 나면 꼭 사후에 보면 뭐 이상한 일을 많이들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3년간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과 같이 고통 속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전염병하고 지금도 전염병하고 지금 뭐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허용돼서 지금 뭐 마스크 없이 이제 뭐 여러 뭐 대중 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많이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장 분들이 자기 지역의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이래 활성화하는 걸 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현재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머무르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설치법은 조속히 지금 현재 빨리 현재 정책적으로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 대책법 66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자연 재난이 일어나서 그게 확산되면 결국 사회적 재난으로 현재 가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적도 아니고 그런 운영 방안 체계도 갖출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 이런 카테고리를 나눌 것이 아니고 모든 재난은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이다 해서 복합형 재난, 자연 재난이 오면 사회적 재난으로 분명히 확산된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모든 재난은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대응하고 복구한다. 이제 예방 대비에 가장 중점을 두고 70%를 두고 대응 복구에 30%를 정책으로 운영해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조속히 지역 자율방향 설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지금 저희가 6년 7년부터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혀가서 228개 시, 군구, 3,500개 읍면동까지 지역 자율방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율방계단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계단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빨리 링크를 걸어서 이 자연재난이 확산되면 사회적 재난으로 다 같이 확산돼서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꽃은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이 자원봉사의 열매는 방제라고 하는데 이 방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의 지역 안전 지킴이로 봉사활동화가 있는 자율방제단에 여러분들이 법제화에 대한 부분을 뭐 여러가지 의용소방대가 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뭐 정치적으로 반대하든 이런 부분은 한번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보고 안전망 구축하는 데에는 우리 국회에서 입법 제도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지금은 가장 이태원 참사를 겪고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지역 자율방계단,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형지물 수리에 밝은 지역의 유지분들이 모여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그분들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 재난관리 시스템이 곧 재난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자율방계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는 복합적으로 사적인 기운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일어난 사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재다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최고 우선이다. 첫째, 국민의 선출로 당선된 공무원은 안전교육을 필히 훈련과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법제화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그 시스템과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방제 직렬 공무원이 정서를 많이 뽑지 못하면 결국은 순환보직의 일정 부분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119, 112, 경찰특공대, 우리 특수구조 119 구조대 이런 부분이 위급한 상황에 말만 특수구조대 하지 말고 정말 특수구조대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